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한쪽 다리를 반대편 무릎에 올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앉아서 예. 앞바다리 한쪽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러면 허리가 좀 덜 아프더라고요. 안 좋죠. 이거 근데 왜 덜 아픈 거예요? 원래 로딩이 가해지다가 한쪽이 이렇게 벌어지면 확실히 덜 아프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로딩 가해지는 부분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짝다리 짚는 거랑 똑같죠 뭐. 짝다리 짚으면 한쪽은 쉬잖아요. 네. 근데 다른 쪽이 훨씬 더 아프죠. 몇 번 그러면 좀 더 오래 짝다리 짚은 쪽은 많이 아프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 네. 다른 자세 해도 안 아파야 정상이죠. 안 아플 수가 있나요? 제가 70대 아버님을 치료를 좀 오래 했었어요. 그분이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앉아있을 때도 되게 심하게 아픈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좀 오래 받으셨어요. 치료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거의 한 4, 5개월? 꽤 받으셨네요. 네. 되게 좀 열심히 오시는 분이어서 제가 끝까지 그냥 치료를 했거든요. 그분을 치료하고 느낀 건데, 왜 어르신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자 딱 일어나면 아이고 허리 아이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와, 정말요? 네. 그분은 아주 뭐 30대 허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무리 허리 숙여도 안 아프고. 70대 할아버지신데 그게 가능해요? 네. 70대라고 하면은 많이 젊어졌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허리가 굽어있는 이미지가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앉아 계신데도 안 아픈 게 가능한 거예요? 앉아 계신 게 안 아픈 게 아니라 그분은 허리가 젊었을 때처럼 돼가지고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막 목공 일을 하시고 갑자기 밭일을 하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허리가 멀쩡하니까. 자기가 이제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니까 날아다닌다고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프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상식이잖아요. 어찌 보면 나이 들면 허리 나이 들면 아프다는 허리가 게. 아프다.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염증이 있고 석회가 오랫동안 집착이 돼 있고 근막이 두꺼워져 있고 근막염이 와 있고 관절염도 와 있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걸 다 수정하니까 그냥 정상이 됐어요. 젊었을 때 그 건강했을 때 허리로 간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요? 아무리 허리를 숙여도 하나도 안 아프대요. 아니, 그러면 혹시 나이 드신 환자분들이 그분 말고도 또 계신가요? 많죠. 그분처럼 괜찮아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디스크가 다 터져가지고 아, 막 변형이 오고 막 다 얼그러지고 이런 거는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디스크는 괜찮으셨고 관절 변형이나 뼈 변형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다행히. 조금은 있긴 했는데 많이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망가지셨던 거네요. 옛날에 진짜 안 좋은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정말 이 관절이 다 망가져가지고 척추가 전방전이 돼 있고 디스크가 다 터져가지고 하나도 없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개선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조금만 아파도 빨리 오셔라. 이미 그 선까지 가면 못 돌아. 근육, 힘줄, 뭐 인대 이런 부분은 이제 충격파랑 주사로 가능한데 디스크가 터져버리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지면 인공적으로 인공 디스크를 끼거나 수술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궁금한 게 아까 어떤 몸의 한 부위가 아픈 게 특정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데미지가 가해지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타격이 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허리가 아픈 것도 자세라던가 식습관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무리한 운동을 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픈 건데, 지금 제가 근육과 힘줄 부분이 아파서 이제 지금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럼 디스크 쪽에도 데미지가 가해질 수 있는 건가요? 가해지죠. 디스크도 요즘 논문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디스크도 터졌다 복구됐다 터졌다 복구됐다 그래요.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있거나 안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한쪽 디스크가 많이 눌리거나 압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터져요. 무거운 거를 갑자기 들거나 이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이 이렇게 더덕더덕 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당연히 계속 압력이 가해지니까 충격이 가해지니까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피해야 된다. 바른 자세 해야 된다.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거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터집니다 실제로. 이 허리가 통증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냅두면은 이것 또한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척추 관절이 망가지고 그쪽 주변에 있는 지지하는 인대나 힘줄 같은 것들이 좀 손상이 오고 그러면 당연히 터질 수 있죠. 굳이 뭐 충격을 받거나 뭐 무거운 걸 갑자기 들거나 뭐 허리 숙여서 한참 동안 일을 한다거나 하는 나쁜 자세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지지하는 녀석들이 망가지면 걔도 압력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터질 수 있는 거고. 기립근 얘기를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척추 기립근이 되게 중요해요. 척추 기립근이 척추의 무게를 되게 많이 분산시켜 주거든요. 척추는 약간 횡돌기라는 게 있어요. 척추가 있으면 횡돌기가 하나씩 다 달려 있거든요. 그 횡돌기가 척추 기립근에 딱딱 포크처럼 꽂혀 있어요. 척추 기립근이 단단하고 크면 클수록 그 걔네들을 이렇게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수백 킬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척추 자체만 놓고 보면 3, 40킬로밖에 못 버팁니다. 근데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척추가 이만한 게 이만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수백 킬로를 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바른 자세하고 척추 기립근 운동이 되게 많아요. 재활 전문하시는 뭐 유튜버 선생님들이 막 알려주시는 것도 많고, 들어가 보면 뭐존 홉킨스 대학이나 해외 대학에서도 척추 기립근 코어 훈련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자기가 가능한 거를 이제 받아다가 계속 척추 훈련을 해야 돼요. 허리가 아플 때 치료를 조기에 빨리 하는 게 디스크를 예방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쪽 주변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지지를 잘 해주니까 디스크도 이제 압력을 덜 받게 되죠. 물론 뭐 자세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튼튼할수록 척추에 받는 압력을 줄여주잖아요. 디스크가 잘 안 터질 수 있죠. 제가 요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 허리 통증을 느끼냐면은 이제 앉아있을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런데 자고 일어났을 때 유독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프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척추 후관절이라고 하거든요. 관절의 문제가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추는. 그 아치가 몸무게를 받잖아요. 계속 누워있으면 이 아치가 내장이나 이런 애들이 자꾸 누르니까 그 압력을 이제 아치가 받아요. 척추 관절들이. 누워있으니까. 네. 그것도 저희가 이게 치료를 다 해보니까 환자분들이 와 10시간 누워있어도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워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안 좋으니까 누워있는데 아픈 거네요. 그럼요. 다 치료하면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저는 그냥 누워있는 자세가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뭐 침대 문제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요? 12살, 3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픈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망가져서 아픈 거지. 젊었을 때는 완전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리가 없죠.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허리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또 계신가요? 그 환자분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라고 수년간 자기는 믿고 있었어요. 4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거든요. 젊으신 분이네요. 네. 그분이 자기는 디스크다. 그리고 신경주사를 맞으러 왔대요. 제가 봤을 때 디스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르게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냐. 그분은 거의 3년 동안 계속 그 주사를 맞아오고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한 6개월 지나면 또 아파서 또 주사를 맞고 하는 분이었어요. 자기는 디스크가 확실하다. 이렇게 하고 계속 사시던 분이었거든요. 어디 그럼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주사를 하니까 그 신경주사를 맞으러 온 거예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눌리니까 그 부분에 주사를 좀 해달라고 온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놔달래요. 약간 오래 대화를 했어요. 한 5분, 10분 대화를 했죠. 제가 설명을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디스크로 아프신 게 아닙니다. 하면서 막 설명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디스크래요. 자기한테 주사를 놔달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자, 좋다. 그러면 그 주사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면 그러면 다른 치료를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했는데 그분이 정말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치료를 해도 되겠냐 해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래요. 제가 치료하면 제가 맞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척추 관절, 힘줄, 인대 있는 부분을 치료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였으니까요. 다 치료했는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힘들던 게 깨끗하게 다 나왔거든요. 그분이 자기 친구도 데려오고 가족도 데려오고 그랬어요. 궁금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분은 그러면은 3년 동안 그거를 디스크라고 꼿꼿이 믿고 3년 동안 계속 그럼 여기저기 병원 돌아다니시면서 그 신경 주사를 맞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주사를 올해는 안 놓으셨을 거잖아요. 그럼 3년 동안 딴 데 주사 맞다가 한두 달 정도 주사를 맞고 마음을 돌리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럼 마음을 돌리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너무 자신감 있게 자기가 치료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럼 선생님처럼 말한 분이 별로 없으셨나 보네요. 바쁘고 하니까 환자분이 해달라 하니까 해줬어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줬던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참 낭비했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되면 손해가 가죠. 병원에 다른 분들 기다리고 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걸 종결하고 싶었어요. 바른 길로 그분을 인도하고 싶으니까 제가 그 시간을 들여가면서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더 기다렸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셨겠지만 그래도 나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분이 막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두고 못 보거든요. 성격이. 두고 못 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아예 치료를 안 하고 말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바른 길로 끌고 가고 싶거든요.